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출 규제, 무역 분쟁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 달 이상 끌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얘기는 다들 뭐 들어보셨을 것 같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꽤나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느 쪽에서는 되게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이제 승산이 없다, 엔드게임이다, 이게 뭐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빠른 GG, 빠른 서렌 이런 걸 외치는 극단적인 이제 한 부류들이 계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스펙트럼이 쭉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과 뭐 구한말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 뭐야 어벤져스 어셈블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합쳐서 이겨낼 수 있다, 화이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류부터 이제 쭉 이렇게 스펙트럼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다 진실을 담고 있고 가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견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사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뭔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려있다, 약간 이런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두 견해의 공통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인식 속에서 놓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이상한 징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조금 재구성하는, 조금 이제 뭐 오른쪽 왼쪽이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라는 걸 이제 저한테 물으신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 잡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이게 진짜로 이제 치명타고 뭔가 목숨을 걸고 있는 뭔가 그런 한타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시잖아요. 이거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로 이 사건들을 재구성해 봤을 때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표현을 쓰는 정도가 만들어내는 과장의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사회 전체적인 이 증기가 만들어내는 게 표면적은 이거보다 훨씬 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근거가 있어서 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냥 줘서 이런 거라고 치면, 그러니까 굳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치면 일본은 왜 이런 짓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하는 부분이라, 그냥 이 주제에 얽혀서 이제 잡다하게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주가 환율 경제 박살 나고 뭐 이제 뭐 지소미아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뭐 불매 운동 오고 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견해를 조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상했냐 하고 물어보시면 구조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규제니 뭐 이제 무역 보복이니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후에 일본 쪽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대충 이런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7월 1일 날 수출 규제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저 에이친가스, 브라폴리미드, 포토리지스트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 돼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는 뭐 3차를 하겠네 말겠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요런 게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이제 뭐 그냥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이게 어디가 이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규제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미국이 지금 뭐 중국에 뭐 관세를 얼마를 때리겠다, 아니면 환율 뭐를 어떻게 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공격 목표가 있는, 내지는 어떤 그런 타격감이 쫄깃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괄허가란 걸 해서 그냥 한 번에 쓱 갈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개별 허가 품목으로 돌려서
해서 이제 좀 질질 끌거나 건에 따라서는 뭐 수출을 안 하게 때릴 수도 있다. 핵심은 요지는 그거죠. 이제 90일 동안 수출을 늦추는 거 혹은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하다가 수출을 막아버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품목들이 문제가 된다. 약간 이런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뭐 품목적인 부분은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환율을 어떻게 하라는지, 아니면 뭐 관세를 어떻게 때리겠다는지, 아니면 뭐 우리 보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뭐 생산량을 줄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을 만하게 뭔가 강력한, 그러니까 수출을 금지하겠다, 전면 뭘 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전면적인 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얘네 경제산업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 이거 최초에 7월 규제 땡기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올린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이게 뭐 되게 모호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나오는 내용이 뭐 이거예요. 효과의 파악과 주요 항목의 정량화는 가능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초에 안 해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금전 가치화를 이걸 해놓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이 핵심이면 당연히 사전 분석에 이런 거를 끝내놓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의 타격감과 어느 정도 뭐 몇 프로의 뭐를 이끌어내겠다, 약간 이런 게 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서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 애들도 여기 이런 데서 이런 이렇게 우리를 치면 뭐 재경부 이런 데서 근무한 애들이 분들이신데 이게 똑똑한 분들이겠죠. 근데 요런 애들이 이런 것도 이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었다고 하고 이게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면 이쪽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안 돼 있다는 티가 그러니까 절실하게 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뭐 금전 가치화하는 것들, 애초에 그러니까 가치화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뭔가 이것들이 지금 무역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게 타격 목표를 두고 들어왔다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좀 더 이상합니다. 뭐가 그렇게 더 이상해지냐 하면, 자 이제 1차 규제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7월 1일 얻어맞은 부분이 이런 건데,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플로린, 폴리이미드, 뭐 홀로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패키지 뭐 좋은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리지스트, 에칭가스, 뭐 반도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말고 왜 막 흔히들 이제 많이들 보시는 거는 이제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 이제 뭐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아무튼 TV, 스마트폰 제조 소재, 리지스트, 반도체 필수 소재, 에칭가스 필수 소재. 야, 이러면 이제 이거 딱 보고 아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박살이네, 이거 어떡하냐, TV 스마트폰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전제품 이거 어떡하나, 우야노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제 사건을 접근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까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상한지를 알아보시려면 우선 우리나라 일단 반도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뭘 잡으셔야 되냐라고 하면 요걸 좀 잠깐 봐주십시오. 보면 이제 반도체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뭐 반도체 사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보고 갑시다.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특징이나 이런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맛집이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게 디램이랑 랜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도 종류가 있다고 치고, 거기도 보면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삼성이랑 한익이 이제 얍얍 하면 이게 한 74%인가 74.5%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드시고 계시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랜드 쪽은 이제 그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 40몇 한 42, 5% 뭐 아무튼 거진 상당량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고, 근데 반면에 아까 그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아까 보셨죠? 거기서는 이제 3%를 차지를 하는데,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 이제 다음 상황을 넘어가 보면 보셨다시피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게 절대 강자잖아요.
절대 강자니까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에 영향을 줄 신산으로 저걸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어쩐다 뛴다 해갖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영향을 받으면 뭔 일이 생기냐면, 요런 일이 생겨요. 요런 일이 보면, 자 보시면, 자 이번 메모리 73%인데 73%랑 낸드 46%죠. 이게 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근데 요걸 보시면 수출 규제로 인한 양산 차질 시 출하량 감소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되게 상식적인 수준, 수요와 공급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게 다 치우고 그냥 필요한 사람이 이만큼 있었는데 물건 파는 데가 갑자기 쑥 줄었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 여름에 여러분 에어컨 생각해봐. 에어컨을 생각해보시면, 에어컨 더우니까 필요한 사람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에어컨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이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갑자기 에어컨 설치 단가가 확 올라가고, 이제 원래는 출장비가 뭐 원래는 한 20만 원인데 갑자기 이제 한 40만 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돼도 빨리 안 해줘서 뭐 그러니까 빨리 못해도 난리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우리 생산에 어떤 지장을 줄 만큼 이제 저걸 갖고 흔들어 봤자 거기에 대한 가격 방어력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물건 양이 줄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져서, 그래서 개이득을 본다. 약간 이런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본의 아니게 방어가 되는 꼴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지적을 하다시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타격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데 뭐요. 그리고 여기 EUV 이게 우리 저기 3종에서 미기스트인데, 이 친구는 일단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거 수출 안 하면 뭐 문제라고 칩시다. 뭐 이제 진짜 이게 우리나라 점유율이 뭐 세계 시장에서 3%긴 하지만 뭐 규모 자체는 시스템 쪽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차세대 이런 거 하면서 한익이나 삼성이 이제 뭐 새로 공장 짓고 하면서 이제 밀어주려고 하는 쪽이 저쪽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미래 어쩌고 미래 먹거리 타격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거 시스템이랑 이거 EUV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시고 넘어갑시다. 그러고 났어도 일본이 이상한 거는 저 품목들을 하나씩 살펴볼수록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게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애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요는 수출 규제가 향후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뭐 이제 재고량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이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타격을 주고 있는 분야가 굳이 따지면 시스템 쪽에 국한돼 있고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라인에 관련된 부품들은 별로 그렇게 규제에 넣지 않은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럼 이게 어디서 갖고 온지도 모르는, 물론 이건 저희 이제 증권 레포트에서 긁어온 건데, 뭐 요런 거 보고 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뇌피셜을 어떻게 믿냐? 아니 당연히 이게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게 저 같은 이런 찌꺼리기만 생각한 게 아니고 돈놀이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게 최초 규제가 아까 보시면 7월 1일이었죠. 7월 1일이었는데 한동안 규제고 나발이고 우리나라 주가,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생산이나 뭔가 이런 게 차질이 있고 이제 뭔가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위기감 때문에 뭔가 반응이 있든가, 최소한 이제 뭐 그게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도 미래에 좀 그럴 것 같으면 움직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단 말이죠. 최소한 이게 타격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못했겠죠.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보시면 7월 22일인데 뭐 이때 반짝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시면 그냥 계속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기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일본 규제 불구 외인 총 비중 13년 최고. 왜? 외긴 타격을 덜 받았으니까, 거의 안 받았으니까. 보시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봐서 그냥 이달 들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간다. 외국인은 이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상승에 대한 업황 반등 기대감. 네, 업황 반등 기대감은 이건 또 별개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슬슬 재고량이 이제 가고 계셔서 이제 뭐 4분기 정도부터는 이게 조금 뭐 회복될,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이게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그건 있는데 그게 왜 굳이 이때 요게 이거를 상쇄하고 올라가냐고요. 상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긴 뭐야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이 지금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 올라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제 직접적인 수출에 영향을 안 받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좀 있고 그러면 이제 벌써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품목 중에서 반도체랑 관련된 품목들에 대한 문제는 이걸로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아까 그 뭐 OLED에 쓰이고 어쩌고 걔는 또 어떻게 되냐?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보면 이게 브라폴리미드 얘는 딱 보면 이게 보시면 뭐 이제 정의가 모호하고 감광에 이제 시가가스 영향이 더 클 것 보시면 이제 뭐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이게 규제가 모호해요. 그래서 관련 업체나 이런 애들도 보면 그냥 일단 심사만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뭐 승인이 나나요 안 나나요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봐.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브라폴리미드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규제에 대한 어떤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저 브라폴리미드는 만약에 얘네가 우리한테 저 타격을 주려고 해도 그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보면 요 부분만 이제 끊어서들 이제 많이들 올리시는데 사실 브라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예전에 이미 점유율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가 일본 의존도가 더 높았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갔으면 이거 뭐 어딘가에서는 수입선 다변화를 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대만이나 다른 수입처를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타격을 한번 받아본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본이 저걸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타를 치겠다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 타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타격을 했을 때 얘기고 한번 계속 보시면 아무튼 보시면 압니다. 계속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봐서 이제 구조가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더 이상한 건 실제로 이 이후에 일본이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뭐 이상하냐? 아까 제가 시스템 반도체랑 뭐 이제 그 EUV 기억해달라고 하셨죠? 왜 얘기를 했냐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제 한국 기업 사실상 이제 삼전이랑 SK 하이닉인데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5거예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그렇게 여기서 우리 산업에 이렇게 메모리를 때리는 것만큼 치명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건 아까 2017년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좀 더 낮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EUV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게 막 오면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막 보면 뭐 불상과 폴리미드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을 대체하기가 매우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보면은 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다 이제 이해합니다. 저도 알아요. 봤어요. 뭐 포토레지스트 가장 급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급했는데 급하니까 수출을 했어요. 했다고. 보시면 8월 8일 그래서 했다니까. 필요한 거 수출해줬다고. 수출해줬다기보다는 수출 허가를 냈다고. 그러니까 그 허가를 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막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막 이거 보면 뭐 이제 이게 노림수다 뭐 어쩌고 하고 왜 세 개 중에 왜 이것만 해줬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얘네가 답을 이미 다 줬습니다. 뭘 줬냐면 보시면 이제 여기 경제산업성 이제 트위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출을 허가했다 뭐 이런 게 있고 자 보시면 이제 그 최초의 안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왜 이거부터 됐냐 뭐 어쩌고 저쩌고냐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안건 자체가 이제 먼저 들어와서 그냥 하나 처리했다 이거고 이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최대 90일까지 이게 심사를 질질 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 지금 얼마 걸렸냐면 봐봐요. 지금 7월 4일에 해갖고 올라온 날짜가 이제 8월 7일이니까 거진 지금 한 달 걸렸잖아요. 한 달 걸려갖고 도장 꽝 찍어준 건데 이거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다른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물류 이제 이런 심사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걸리는 이제 시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나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국가들 상대로도 이제 수출할 때 심사를 넣으면 대충 이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갔지만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랑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급하다고 하는데 급하다고 하는 거 수출 났다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다. 그럼 이제 좀 이상하잖아. 이것들이 지금 타격을
타격감을 쫄깃하게 무한으로 즐기려는 의도가 있으면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걸 뭐 왜 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감이 좀 오실 텐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림이 슬슬 잡힙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 1차 규제에 나왔던 이제 3종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2차 규제 하면서 이제 아까 그 막 1000개의 품목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뭐 전략 물자 쪼쪼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품목으로 막 설명드리고 뭐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이게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 이게 구멍이 많아. 그 ICP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얘네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짠! 자, 수출 관리 내부 규정이라 그래갖고 이게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 차원에서 지금 얘네한테 수출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걸 그냥 꽝 받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안에 있는 일본 기업이 안에서 우리 이런 거 수출할 건데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고 도장을 받으면 얘네가 수출하는 거는 국가끼리 뭐 화이트리스트에 입구해갖고 이렇게 수출되는 거랑 같은 취급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너무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또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런 거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이트 국가일 때는 보시면 이제 민간 품목은 어차피 화이트 국가였을 때는 아니나 개별 허가예요. 이거는 뭐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원래 비민간 품목 요것들이 일반 포괄허가라고 해서 원래 이게 화이트 국가 안에 들어있으면 오케이 그냥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3년 패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개별 허가로 바꿨다는 게 이제 주로 나왔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 해당되는 일본 기업들이 ICP를 달고 있는 애들이 요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갖고 이걸로 수출을 하면 화이트 국가 그러니까 내가 살게 했을 때 나한테 자격을 주는 거랑 파는 애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갖고 얘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내가 파니까 오케이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거죠. 이제 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비전략물자 74개 있고 이제 요걸 개별 허가로 놓는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이제 품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타격감이 컸으면 이게 허가 불필요 이런 거에 놓겠습니까? 이게 있는데 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해놨어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화이트 국가든 제가 ICP 달고 있는 기업이든 이게 해당이 되면 오케이. 품목들 한번 봅시다. 그 아까 뭐 반도체 이거는 구조적인 뭐 다른 ICP 가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뭐 자동차나 이제 뭐 이런 부분 해갖고 이제 하나씩 보자고. 적용을 받을 만한 게 대부분 다 이래요. 이게 이제 이쪽은 이제 자동차 관련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주요 업체들 자동차 기계 설비 관련 원래 ICP 업체가 다수 들어 있고요. 자 여기 철강, CP, ICP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은 건데 그냥 ICP라고 쓰냐 CP라고 쓰냐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특별 일반 허가 나오잖아요. 특별 일반 허가 수출 허용이거든. 그냥 온다 이거야. 그 외에도 이제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애초에 이렇게 뭐 그냥 적용 대상이 안 들어가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장을 지어갖고 그냥 뭐 이걸 패스를 하는 것도 많고 해서 뭔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3종을 제외한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제 그 규제망이라는 그물 자체가 되게 헐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구멍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이 이게 그냥 뇌피셜 푸는 게 아니라 그 화이트리스트나 어떤 2차, 3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로 어떻게 타격을 주는 거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돌고 돌아서 자꾸 여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보시면 우리 처음에 나왔던 이 폴리미드, 뭐 레지스트, 그다음에 이제 불화수소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다시 이제 일로 가려고 요거 세 개만 꼭 자꾸 늘어진다는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그거죠. 이제 어쨌든 최초 규제를 한 처음 초기 3종 소위 이제 뭐 반도체에 들어가고 뭐 이제 첨단 기기에 들어간다는 이 3종이 이게 가장 타격감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도 이쪽에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돌아서 일로 올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타격을 주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거 플러스 그 외의 영역으로 뭔가 영역을 더 넓혀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잘 안 박히면 옆으로 좀 돌려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때려보고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옆에는 약간 파급을 줄이려는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 놓고 실제로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저만 이런 뇌피셜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뭐 경제 쪽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 블랭크 마스크 웨이퍼 뭐 이런 거 막 얘기 지금 막 나왔죠. 이게 7월 초순에 나온 리포트인데 뭐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 규제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애초에 타격감 자체도 낮고 그거 자체가 뭐 이제 그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ICP 같은 걸로 야비야비 가능하니까 좀 이상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대표의 경제주간지 토요기 이자 규제 허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연구 문제 이거 보시면 7월 6일이면 거의 이제 1차 규제 발표한 직후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그냥 뭔 얘기냐? 명분도 부족할 뿐더러 경제 타격을 이럴 때 이용당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규제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뭐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일본이 왜 이렇게 약간 그 주변 타격 부위를 좁히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해설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막 보면 뭐 너무 뭐 저저저 빨리 막 철학적 뭐 역사적 무슨 문학적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게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좀 참신할 것 같은 이제 그 가설 내지는 소설을 그냥 보여드려 보면 이런 게 있었죠. 그 중국이랑 여기를 놓고 뭔지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읽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오른쪽 왼쪽을 나누실 것 같아서 어쨌든 보시면 약간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투닥투닥을 하면서 일본이 조금 이제 양보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뭘 했냐면 이런 짱돌로 그냥 깡 찍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히토류인데 이 짱돌이 이제 그 중국에서는 되게 흔한 건데 일본에서는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일본이 저 사건이 벌어질 때쯤까지 해서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이랬거든요. 저걸 지금 이렇게 안 판다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뭐 이걸 갑자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좀 조심도 상하고 어쩌고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이제 무양무양해서 그냥 좀 저게 좀 영향을 받은 뭐 이제 일본이 자존심을 구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면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내가 이게 일본 입장에서야 소시적에 여기서 내가 이게 동네 원톱이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자꾸 이렇게 기어오르고 이게 조심도 하냐 이게 뭐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빵이 치잖아요. 빵이 쳐서 뭘 하셨냐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히토리 보복의 중국 의존도 2년 뒤 49%로 야 수입선 다변화라 그래서 이제 얘네한테만 사던 걸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너도 좀 팔고 약간 이런 걸 한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이 의존도를 좀 줄여요. 근데 이제 유사한 일이 벌어지거나 뭐 이런 게 되더라도 할만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봤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애매하게 국내에서 이제 뭔가를 건드렸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쟤네 입장에서 우리도 이게 뭔가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대체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유가 아닌 게 이미 그럴 것 같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반응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이넥스 국산 대체 시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나오는 애들은 보시면 이제 주가에서 차이가 확 나는데 보면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이때부터 그냥 우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실제로 이제 그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얘네가 지장을 받았다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그냥 이제 수출 신청은 해놨는데 아직 이제 승인이 안 나고 있어서 대기 타고 있는 상태 이제 단지 그뿐인데. 근데 이쪽은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이게 장기화되고 진짜로 이제 수입선이 만약에 꼬이기라도 되면 얘네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하지만 반면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된 이후에도 그 일본 쪽에서 뭔가 자꾸 강조를 하는 애들은
비탄력적인 이런 쪽의 영향을, 그러니까 일본 말고는 이 수입선에 대한 그거를 받을 거 없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뭐 포토리지스트, 블랭크 마스크 이런 거 보시면 이것들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애들 할 동안 멀쩡하죠? 네, 웨이퍼도 보면 우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한국 측의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한국을 최대한 덜 넣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장이 된 것만 지금 계속 골라서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보시면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뭐 규제 규정 자체가 뭐가 있다 이런 거 떠나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저렇게 방어되지 않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ICP로 도망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체가 뭔가 이제 이렇게 가능한 애들 보면,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뭐 장기화되고 어쩌고 하더라도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애들, 이렇게 좀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요런 애들만 자꾸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결정적으로 뭐 진짜 그게 있으면 문제가 되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허가를 줬다니까. 허가를 내갖고 이렇게 놨다고. 그러니까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는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뭐 수출 안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없고, 이제부터 이거 뭐 제외를 할 거고, 목록에서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7월 1일 관련돼서 이제 수출 규제 진짜로 신청 넣는 놈은 막상 또 보내줬으니까,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가 한 것만 놓고 보면 일관성 있게 바람은 크게 잡고 행동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관성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진짜 이게 그 상황이 뭔가 이제 그 무역으로 한 방 빵 뜨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견해들과는 조금, 특히 이제 벌어지는 행동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범행 현장에 갔어요. 그래 범인이 없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그 국가수 뭐 이런 분들 오시라고 해서 이제 상황을 보고 뭐 이런 걸 수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범인이 누군지 알면 범인이 잡혔어 보면 이제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생이가 어떻고 뭘 좋아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이게 뭔가 행동을 한 대상이 있으면 걔 자체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이 사건에서는 뭔가 자꾸 이제 우리 중심으로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이거죠. 우리 쪽 뭔 행동이 뭘 유발했고 뭘 어쩌고저쩌고, 약간 저기 있는 상수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쪽 얘기, 그러니까 막상 뭔가 그러니까 이니시를 걸고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야기를 자꾸 시키는 건 저쪽인데, 저쪽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쪽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볼까 합니다.